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 육군은 UH-60의 후계기로 시코르스키와 보잉이 개발한 이중반전식 로터와 푸셔 프로펠러가 특징인 디파이언트 X가 아닌 록히드 마틴과 벨이 개발한 틸트 로터기인 V280 벨러를 선택했습니다. 미 육군은 AH-64와 OH-58 및 UH-60과 CH-47 등의 회전익기의 후계기 개발을 제각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와 아비오닉스 및 엔진 등의 컴포넌트를 공통화하여 비용 절감이나 개발 기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미래형 수직 이착륙기 계획인 FVL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 UH-60의 후계기 프로그램인 미래형 장거리 강습기 사업인 FLRA의 자리를 놓고서는 디파이언트 X와 V280 벨러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육군은 FLRA의 승자로 V280 벨러를 선택했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FLRA의 사업은 UH-60뿐만 아니라 AH-64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포함하고 있어 록히드 마틴과 벨은 3,000대 이상의 수요가 창출되는 셈입니다. 아직 미 육군이 V280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V22 개발과 운용으로 무르익은 틸트 로터 기술의 신뢰성이 이중반전식 로터와 푸셔 프로펠러를 앞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속도면이나 장거리 전개 능력에서도 V280이 더 뛰어났다는 점이 디파이언트 X를 꺾은 결정타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퇴역한 OH-58의 후계기 프로그램으로 일컬어지는 미래형 공격정찰기 사업에서도 현재는 디파이언트 X와 벨 360 인빅터스가 다투고 있지만 디파이언트 X 개발사인 시코르스키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여서 어느 쪽이 선택되어도 미 육군의 회전익기 갱신 수요에 록히드 마틴이 관여할 수 있다는 왜곡된 구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코르스키와 보잉이 개발한 이중 반전식 로터와 푸셔 프로펠러가 특징인 디파이언트 X 사업에는 현재 이탈리아가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골레티 공군참모총장은 F-35 프로그램 출자로 이득을 본 것처럼 푸셔 프로펠러를 채용하는 디파이언트 X 개발에서 미국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EU 재건기금에서 2천억 유로를 배정받을 예정이며 이 자금의 일부를 미 육군의 미래형 수직 이착륙기 계획인 FVL에 투자해 자국 내 방위산업의 유지 및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2020년 9월에 알려졌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차세대 회전익기 개발을 위해 FVL 프로그램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를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FVL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기술로 민간 회전익기를 개발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이탈리아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이탈리아의 공군 참모총장이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공군의 고레티 참모총장은 최근에 F-35 프로그램과 같은 이익을 얻으려면 투자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미 언론에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레티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재래식 회전익기가 지대공 미사일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회전익기는 속도와 작전 범위의 확장이 필수적이며 푸셔 프로펠러를 채용한 회전익기가 주류가 되어 F-35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채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채택된 기술은 조만간 전 세계에서 채택될 것이라며 F-35 프로그램과 동일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즉 차세대 회전익기 도입 추세가 정해진 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고 푸셔 프로펠러를 채용하는 회전익기 분야에서 앞서 나가려면 시급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놓쳐 이 분야의 뒤를 쫓는 것만은 절대 피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로서는 EU 재건기금을 FVL 프로그램에 투입하면 EU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미 방위산업계에 유출되게 되지만 FVL 프로그램 하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헬기의 잠재적인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미 공군은 AH-64 약 750기와 UH-60 약 1600기 및 CH-47 약 450기 등 총 2800여 대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며 여기에다 동맹국으로의 수출 수요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미 육군이 FVL 프로그램에서 해외 출자를 F-35처럼 받아들이느냐인데 현 시점에서 미 육군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FV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미 방위산업체와 손을 잡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FVL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참여 요청을 가장 빨리 이야기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했듯 FVL 프로그램에는 록히드 마틴과 벨이 개발한 틸트 로터기인 V280 펠러도 있지만 골레티 공군 참모총장은 틸트 로터 힌지에 많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푸셔 프로펠러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노후한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2040년까지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FVL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헬기 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화된 UH-60 헬기를 퇴역시키고
차세대 기동헬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시의 추후 차세대 기동헬기로 전환하고 UH-60 특수작전기는 별도의 성능 개량, 즉 국산 수리온 양산 완료 후 성능 개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이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시 추후 차세대 기동헬기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 기동헬기의 수명이 다하면 차세대 기동헬기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기동헬기 계획은 업체 차원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기동헬기의 구체적인 재원과 개발 목표 시한 및 개발 비용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수리온이나 LAH, LCH처럼 외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발할지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우리의 기술 수준과 10년 내 개발돼야 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카이가 개발을 주도하되 미국 등 외국 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군 당국은 미 육군이 2030년대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수직이 착륙기 개발을 모델로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 방식은 두 개의 헬기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중반전 방식과 MV-22 오스프리처럼 수직으로 이륙한 뒤 프로펠러의 방향을 바꿔 비행하는 틸트로터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차세대 기동헬기 성능은 최대 속도 250노트의 이륙 중량 28,000파운드, 제자리 비행은 6,000피트 등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UH-60의 최대 속도는 290km이고 국산 수리온의 최대 속도는 280km여서 시속 300km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8년 12월에 시제기를 선보인 SB-1 디파이언트는 무장병력 12명을 수송할 수 있고 최대 이륙 중량은 3만 파운드급입니다. 2019년 3월에 초도 비행을 했고 46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V280 펠러는 최대 이륙 중량 3만 파운드급으로 무장병력 14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V280 펠러는 오스프리 같은 틸트로터 방식이어서 최대 시속 550km 이상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강점입니다. FLRAA는 2030년에 전력화 예정이며 매년 30대에서 6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차세대 공격정찰 헬기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습니다. 2019년에 사업자로 벨과 보잉 및 시콜스키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콜스키의 S97 레이더는 두 개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반전 방식으로 비행하며 최대 시속은 440여 킬로미터입니다. 최대 8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고 기관포와 로켓탄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SB-1 디파이언트보다 작지만 형태는 비슷합니다. 벨사는 스텔스 외형을 지닌 복자형 공격 헬기인 벨 360 인빅터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벨 360 인빅터스는 최고 시속 370km의 전투 행동 반경은 250km이며 20mm 기관포와 로켓탄 및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과 날개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미국이 개발 중 취소했고 영화 헐크에도 등장했던 RAH-66 코만치와도 닮았습니다. 파라는 2028년에 전력화 예정이며 연간 30여 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국산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과 관련해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차세대 헬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지 명확히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구되는 헬기 성격과 성능 및 전력화 목표 연도 등도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과 상황에 맞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개발 시 사업 주관 업체와 해외 업체의 사업 참여 방법과 비용 부담, 핵심 기술 이전 문제 등을 심층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VL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차세대 헬기를 직접 살펴보는 것도 우리나라의 차세대 헬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